또 일어났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40분. 74세 김윤자 어르신은 잠결에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다시 눕지만 잠은 오지 않고 몸이 으슬으슬 추운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겨우 다시 잠든 줄 알았는데 이번엔 4시 10분 다시 눈이 떠집니다. 또 화장실입니다. 이런 밤이 반복된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가족들은 물을 너무 마시는 거 아니냐, 나이 들면 다 그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밤이 반복되다 보면 낮에도 졸리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결국엔 낙상이나 우울증 같은 2차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윤자 어르신도 어느 날 새벽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거실에서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때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셨죠. 이거 정말 그냥 나이 탓일까? 안녕하세요. 건강 신호등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녀분들이 겪고 있지만 쉽게 넘기기 쉬운 증상, 야간뇨. 즉 밤에 자주 소변 때문에 깨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불편한 잠 이야기가 아니라 심장, 신장, 호르몬, 심지어 치매와도 관련된 건강 신호등의 노란불일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전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상은 비뇨기과 및 수면의학 분야에서 30년 이상 진료해 온 정연수 박사님의 자문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정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배뇨 문제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고혈압, 심부전, 당뇨, 수면장애 같은 뇌과 질환의 중요한 힌트이기도 하거든요. 무엇보다 위험한 건 당연하게 여기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야간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야간뇨의 정의는 단순합니다. 밤에 자다가 한 번 이상 소변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주관적 불편감입니다. 한 번 깨더라도 다시 바로 잠들 수 있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면 병적인 상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잠을 2번 이상 깨는 경우,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 힘든 경우, 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경우,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저 노화로만 넘기기보단 반드시 원인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간뇨의 첫 번째 원인, 바로 전립선과 방광 기능의 변화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방광을 눌러 저장할 수 있는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소변이 조금만 차도 자주 마려워지게 되죠. 또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 방광과 요도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배뇨, 반사에 민감해지고 절박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 바로 심장과 신장의 문제입니다. 낮 동안 쌓인 체내 수분은 주로 다리에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 그 수분이 심장으로 돌아와서 신장을 자극하고 소변으로 빠지게 되죠. 심부전이 있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면 이 과정이 과도하게 일어나고 자다가 계속 소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배뇨 문제가 아니라 심장 기능 저하의 경고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원인,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밤이 되면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을 분비해 소변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 덕분에 우리가 깊은 잠을 잘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 결과 자주 깨게 됩니다. 이건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무호흡증 같은 수면장애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코골이, 입마름, 아침 두통이 있으시다면 꼭 수면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야간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6시 이후엔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특히 맥주, 수박, 곡물류, 찬물, 이뇨작용이 강한 녹차나 커피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잠자기 전 다리 올리기와 종아리 마사지를 실천하세요. 다리에 고인 수분이 혈액으로 돌아가게 하여 야간 소변 생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저염식 식단을 유지하세요. 소금 섭취가 많으면 몸이 수분을 잡아두고 그 수분이 밤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넷째, 잠들기 직전 방광을 비우는 습관을 가지세요. 조금이라도 마려운 느낌이 있다면 미리 비우고 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야간뇨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수면무호흡과 같이 동반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 진단과 상담은 꼭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신다면 아마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아, 나도 밤에 자주 깨긴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닙니다. 이 증상은 수면을 깨뜨리고 낙상 위험을 높이며 내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는 질병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날엔 집중력도 떨어지고 식욕도 없고 모든 게 귀찮고 힘들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사실상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건강 신호등은 말합니다. 야간뇨는 빨간불이 켜지기 전에 노란불입니다. 아직 멈추고 점검할 수 있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잠이 편해야 낮이 편하고 밤이 편해야 하루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건강 신호등 채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몸이 보내는 다양한 경고 신호를 알아채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하루를 위한 신호등을 밝혀드리겠습니다.